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마다 이전에는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까먹어서 매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블로그를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임대소득별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대한 덜 내는지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나 세금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상가는 임대소득 구간별로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안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가 있고, 이 중에서 간편장부는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법과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신고를 해야 세금을 가장 조금 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먼저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 임대소득은 월세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 더하기 간주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국세청에서 잡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간주 임대료 신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총 임대소득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받은 총 임대소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들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소득공제를 늘려야 됩니다. 이 공제가 많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절세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를 과연 얼마나 낼까요? 이 아래에 있는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에 대한 표인데요. 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과세표준 숫자 중에 그 금액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으시면 되는데요. 6천만 원은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24%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522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방법은 6천만 원에서 세율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인 522만 원을 빼면은 이렇게 91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금액이 918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진공제를 이용하면은 내가 얼마를 벌었을 때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산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이 직장인이 많을 텐데요. 그럼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임대소득은 과연 어떻게 세금이 매겨질까요? 우선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이 끝납니다. 따라서 5월에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에 합산돼서 세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9천만 원이고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라면 내가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가 될까요? 먼저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9천만 원일 때 내야 되는 세금은 이 아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표를 보시면 9천만 원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죠. 따라서 세율은 35%고 누진공제액은 1,49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전에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은 9천만 원 곱하기 35% 빼기 누진공제액인 1,490만 원을 해서 총 1,660만 원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 더하기 임대소득의 과세표준을 더하면은 이렇게 1.5억이 나오죠.
그럼 1.5억은 똑같이 세율 35%에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1.5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1.5억 곱하기 35% 빼기 누진공제액인 1,490만원을 하시면은 총 내야 될 세금이 3,760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장소득이 있을 때 임대소득 9천만원이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려 2,100만원이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똑같이 6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직장소득이 없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918만원만 내면 됐지만 직장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는 2,100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늘려야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임대소득 구간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1년 동안 번 임대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신 분이나 아니면 7,500만원 미만인데 내가 사업한 첫 해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단순 경비율 신고, 기준 경비율 신고, 간편장부 신고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구간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신고나 간편장부 신고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되지만 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가 필요합니다. 이 외의 방법은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구간에 해당되면은 조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7,500만원 초과되시는 분인데요. 이 구간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작성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라는 말을 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경비율이란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은 그냥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 금액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내가 1년 동안 받은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경비율은 내가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만큼 빼주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하면은 기준 경비율에 이 주요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과세 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업종마다 이 경비율이 다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임대업을 신고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임대업 기준으로 경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업의 단순 경비율은 41.5%인데요. 상당히 수치가 높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임대 수입에서 41.5%를 제외한 금액만 과세 표준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단순 경비율 신고를 한다면 58.5%만 세금이 잡히게 되겠죠. 두 번째, 임대업의 기준 경비율은 17.6%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 경비율 신고할 때는 기타 경비인 17.6%를 그럼 빼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요 경비가 이렇게 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업에서는 이 주요 경비는 없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임대 수입에서 17.6%만 빼고 다 과세 표준으로 잡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편장부 신고가 있는데요. 이 간편장부 신고는 앞에서 보신 단순 경비, 기준 경비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빼줬지만 그것과 다르게 간편장부에 적힌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재산세, 그리고 해당 건물에 있는 대출이자, 그리고 화재보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공제 항목들이 많다 하면은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죠? 저렇게 수치만 보면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소득은 월 250만원, 은행 대출이자는 월 100만원을 내고 있고 재산세는 1년에 100만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순 경비율 신고를 했을 때, 기준 경비율 신고를 했을 때, 간편장부 신고를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잡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임대소득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벌어들이는 연소득 금액이 이렇게 3천만 원으로 다 동일하겠죠. 그 다음 만약 내가 단순 경비율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단순 경비율은 앞에서 41.5%라고 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3천만 원 곱하기 41.5%를 해서 총 1245만 원이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 경비율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 경비율은 17.6%이기 때문에 연소득 금액 3천만 원에서 17.6%를 곱한 528만 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재산세 등이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월 100만 원을 12번 냈으니까 1200만 원이 되고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인 총 1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과세 표준이 1755만 원이 되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과세 표준이 2472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신고를 하면은 과세 표준이 17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과세 표준이 낮아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소득 금액과 공제 금액을 잘 따져서 과세 표준이 가장 낮은 것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간편장부는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간편장부를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첨부를 해야 될까요? 먼저 첨부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편장부, 두 번째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입니다. 말은 참 어렵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엑셀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놨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자동 작성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 입력사항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에는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편장부 입력은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자를 얼마를 냈다, 그리고 재산세는 얼마나 냈다 등 각종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편장부와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어떻게 출력하냐면은 여기 간편장부 출력이라고 보이시죠?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 엑셀이 알아서 PDF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신고서식 출력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엑셀이 자동으로 내가 입력한 항목을 바탕으로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이 서류를 PDF 파일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쉽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로그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냥 따라 하시면은 정말 쉬우니까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내는 거야? 좀 알려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당연히 과세 표준이 가장 작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3번, 4번 항목인 임대소득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구간인 임대소득 2,400만 원 미만 아니면 7,500만 원 미만인데 내가 사업을 하는 첫 해이다. 여기에 해당하시면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단순 경비율로 신청하시면은 웬만하면은 과세 표준이 가장 적게 나오니까 내가 그냥 모르겠다, 난 몰라 이러면은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나 간편장부 이 둘 중에 하나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거 계산하는 것도 모르고 잘 몰라 라고 하시면은 이 구간에 해당하시면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없는 상가는 거의 없죠. 따라서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를 받으려면은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이자가 기준 경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내가 대출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은 뭐 그때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라 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면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고,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시면 간편정보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세금을 최대한 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똑똑하게 세금 덜 내는 성실한 납세자 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이런 절세하는 방법은 누구나 꼭 알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